그래서 이제 실제 이 논문을 보시면 1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과 담배 안 피는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가 낮을까요? 네, 맞습니다. NK셀, 요즘 유명하잖아요. NK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대표적인 게 NK셀이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NK셀의 기능이, 활성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흡연하는 담배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 NK셀 활성도가 같이 따라서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렇죠. 담배죠. 담배. 지금 대한민국에서 15세 이상 매일 이렇게 담배 흡연을 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6명 중에 1명이 담배합니다. 이거는요, OECD 평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담배를 피우면 대표적으로 어떤 암이 생기겠어요? 그죠? 폐암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니까 구강암, 목에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도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소화기 계통의 암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암으로 인한 사망의 3분의 1, 33.3%는 뭐 때문이다? 흡연 때문이다. 이 논문입니다. 정말 담배 이거 문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논문을 보시면 1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과 담배 안 피는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가 낮을까요? 네, 맞습니다. NK셀, 요즘 유명하잖아요. NK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대표적인 게 NK셀이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NK셀의 기능이, 활성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흡연하는 담배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 NK셀 활성도가 같이 따라서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암면역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지 않습니까? 자, 이 신문기사 한번 보세요. 직접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된다? 수명이 단축된다. 수명이 단축되는 걸로 끝나나요? 병이 와서 문제죠. 그래서 직접 담배를 펴서 사망하는 경우가 30세 이상의 남자는 59,000명 정도가 이 직접 흡연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한 7,000명 정도. 그래서 남자 여자를 다 폈을 때 하루에 159명 정도 꼴로 이 담배 피는 문제로 인해서 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 담배를 폈더니 폐암의 발생률은 41배, 이 후두암은 6.8배 정도 증가된다는 그 신문 기사예요. 아, 정말 담배 꼭 해결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전자담배 피면 안 돼?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성분들이 뭘 많이 합니까? 전자담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자담배죠. 그래서 여성의 일반 담배 흡연율이 19년도에 한 3% 정도였어요. 근데 23년도에 4%로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1%에서 2.1%로 또 2배가 증가됐어요. 전자담배의 증가율이 2배예요. 일반 담배는 4% 정도 증가하는데 그러면 전자담배가 안전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담배에도 뭐가 있다? 니코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 논문 보세요. 이 논문이 바로 전자담배가 니코틴 때문에 암을 유발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는 안전하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 남성분들이 몇 %가 담배를 피울까요? 30%입니다. 30%. 현재 여성분들이 몇 %가 담배 하실까요? 5%예요. 근데 문제는 남자는 흡연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점점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힘드신 거죠. 점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흡연율이 줄어야 암의 발생이 감소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의 지금 주식이 뭘까요? 그죠? 쌀이죠. 근데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의 주식이 이제 쌀 아닙니다. 고기예요, 고기. 자, 이 신문 기사 보세요. 23년도에 그 1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의 고기의 소비량이 쌀 소비량보다 더 많아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 기사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붉은색의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논문 보세요. 이 붉은색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떤 암이 생긴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간세포암이 생긴다. 근데 대한민국의 식생활이 바뀌었다. 고기 쪽으로. 그래서 이런 가공육, 거기다 이런 가공육이 있잖아요. 햄, 소세지 이런 걸 먹으면 유방암,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 폐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암을 발생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보세요. 붉은색의 고기가 있으면 그 안에 햄 철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붉은색의 고기가 이제 들어오면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러냐면 장에 들어와서 니트로소 화합물로 바뀌는데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붉은 색깔의 고기가 들어오면 장에서 발암물질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세포 안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으로 돌연변이 시키더라. 또 고기가 암을 유발시키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햄에 있는 고기 속에 있는 이 햄 철분이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후라이팬에다가 고기 얹어놓고 조리하잖아요. 그래서 고기 안에 지방이 타거나 또 그릴에서 떨어져 나온 연기가 그 연기들이 고기에 또 누적이 돼요. 붙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암물질, 유명한 거 뭐가 있습니까? 벤조피렌을 포함한 폴리사이클릭, 반향족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서 내 몸속에 들어가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을 일으키더라. 우리가 고기의 특징이 뭡니까?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붉은색을 내요? 붉은색을 계속 내기 위해서 아질산염이라는 거를 거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 색깔이 계속 그 붉은색을 내는데 이 아질산염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몸에 들어와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암물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오면 DNA,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암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붉은색의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 속의 햄 철분이 장내의 세균, 이 세균총을 변형시켜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대장의 겉에 있는 상피세포를 변성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시키더라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신문 기사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당연하죠. 옛날보다 20년, 30년 전보다 고기 많이 먹죠. 그랬더니 한국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기사 보세요. 대장암이 증가되더라. 왜?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사 보세요. 24년도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앞으로 한국 사람이 6년 뒤면 이제 203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암이 지금보다 2배 더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예측 기사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붉은색 고기에 섭취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 1급 발암물질이 뭘로 돼 있냐면 술, 담배, 그 다음에 붉은색 고기, 그 다음에 햄, 소세지, 핫도그 같은 가공육, 통조림 고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햄이나 소세지 안에는요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1급 발암물질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신문 기사고, 그렇기 때문에 햄이나 소세지도 조심해야 된다.